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수동 두묵개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두모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묵개를 한자로 표기한 명칭이 되겠고요. 오늘날의 옥수동 지역을 가리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묵개라고 하는 말은 한강과 중량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포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바로 이 두묵개라는 것이 두모포, 발음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모포로 한자를 바꿀 수 있지만 이 두물머리에 있는 포구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영봉 아래에 아주 맑은 물로 유명을 해서 우물로 유명을 해서 이것이 바로 옥종수골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이 경성부 관할구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경성부 옥수정이 되게 되어서 오늘날의 성동구 옥수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강을 끼고 있고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별장 지역으로 이렇게 꼽혀왔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 사가 독서를 하던 관리들을 위한 동호 독서당이 자리 잡았던 것도 바로 그러한 풍광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옥수동 앞은 한강 자체가 강폭이 넓어지면서 호수처럼 넓고 잔잔하다고 해서 동호라고도 이렇게 불려왔었고, 오늘날 동호대교가 그 명칭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부터 경원선이 건설이 되게 되면서 이 한강변에 제방이 쌓이게 되면서 한강변의 넓은 모래 삼각주가 사라지게 되고 폭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모포의 위치를 통해서 한강진과 함께 이 두모포가 한강 상류 지역의 대표적인 포구의 기능을 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 동쪽 첫 번째 나루터 두묵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호 일대에는 유화정, 황화정, 보안당, 목례정, 쌍호정 등 동호의 권세가들이 앞다투어 정자를 지어서 풍류를 즐겼었던, 그래서 한강 8경 중에 이렇게 하나로 꼽혔던 것이 바로 이 동호 지역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림에서도 한강 남쪽의 압구정과 마주보고 있으면서 동편에는 저자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리고 그 두 편의 남산 자락의 응봉들 사이에 곳곳에 이렇게 정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그림에서도 동호독서당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걸 통해서 이 옥수동 일대가, 이 두묵개 일대가 이렇게 풍광 좋은 별장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자도를 사이에 끼고 있었던 이 두모포 지역에는 사한단을 두었다는데, 이 사한단이라는 것은 얼음신에게 제를 지내는 것으로 한강 상류 지역에 해당되는 이런 맑은 물로 만들어진 얼음을 겨울에 채취를 했다가 이 빈곡골에 저장을 해서 왕실과 종묘 제례 등에 이용을 하는 얼음으로 이용을 해오게 되었고, 특별히 얼음이 잘 얼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한단에서 제를 지냈었던 전통이 이어져 왔고, 현재는 표지석 동빙고 터와 사한단 터가 이 옥수동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시기에 동빙고와 또 이 두목계에서는 이렇게 겨울에는 얼음을 채취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중심적인 마을이 두묵계, 두모포가 되게 되면서 이 지역이 두모방으로 이렇게 명칭이 확대되게 되고, 거기에는 이렇게 지금 오늘날의 뚝섬이라든지 아니면 전곡리, 신천, 수천리, 오늘날의 금호동, 응봉동, 행당동 등이 바로 이 두모방에 속해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옥수동이 두모리로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찻길이 놓이게 되면서 이제까지 포구의 기능을 했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950년대 사진을 보게 되면
한강변에 아주 한적한 전원 마을의 모습을 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봉산 쪽에 동호독서당이 있었고 쌍호정이 있었던 자리에 삼성 아파트가, 공마당이 있었던 자리에 옥정초등학교가, 바로 이 가까이에 옥정수라고 하는 우물이 있어서 오늘날의 옥수동이 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 넓은 호수가처럼 넓은 곳이 오늘의 동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미타사가 있는 곳에 그 바위에 굴을 뚫어서 빙고 굴이 있어서 이것이 동빙고의 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 산이 얼마나 헐벗어서인지 허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옥수동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 1960년대에 오게 되면서 이 지역 일대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 위에 무허가 집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다릴동네라고 대표될 수 있는 이런 식의 집들이 가득 들어섰던 것을 오늘날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 옥수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옥수동의 출발점이 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두묵계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진을 통해서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동호대교가 있고 그곳에 지금 옥수역과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이 오늘날의 옥수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수동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면 두묵계, 것이 한자화된 두모포를 거쳐서 옥정수골에서의 옥수동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었으니 이곳 옥수역 가까이에 두묵계 나루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세워져게 된 것 또한 바로 이 옥수동의 근원이 바로 이 두묵계 나루터로부터 시작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 표지석이 설치돼 있었던 것을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위치 고증을 통해서 2021년도에 이 옥수동에 있었던 이 표지석을 금호나들목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제방이 한강면에 쌓이게 되면서 폭우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나루의 기능 자체가 이전을 해서 지금의 금호나들목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서 압구정 쪽으로 가는 이런 나룻배가 옥수동 쪽이 아니라 바로 이쪽 금호동 나루터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역 쪽에 있던 것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금호나들목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두묵계 나루터의 표지석과 안내판이 이 금호나들목 바깥 한강변에 설치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두묵계라고 하는 것은 나루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루터라는 것은 바로 이 옥수동 쪽이 아닌 금호나들목 쪽으로 이렇게 이전했던 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어 옮겨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표지석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됐던 것이 금호동에 이렇게 두묵계를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옥수동 원주민과 원로들의 주장이 다시 제기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 두묵계라고 하는 말부터가 바로 이 옥수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늘날의 금호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그 결과로 두묵계 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1750년 이전의 폭우를 기억하는 것이지 일제강점기의 나루터를 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청원들이 거듭되게 되어서 결국 서울시는 이 지명위원회는 다시 재논의가 이루어져서 올해 2023년도에 원래 자리인 이 옥수동 옥수역 옆으로 다시 옮겨오게 되었고요. 특히 여기서 강조되게 된 것은 두묵계 나루터라고 하는 점에서 이 폭우와 나루의 기능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표지석에는 두묵계 터라고 하는 것은 폭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루의 기능은 금호동 쪽으로 옮겨왔을지 몰라도 이 폭우로서의 위치는 옥수동이 맞아 이곳에 다시 표지석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봉에서 바라본
두묵계, 이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었던 두묵계 나루터, 이것과 관련된 그 두묵계의 위치에 관련 그간의 논란들은 포구와 나루의 이런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오늘 다시 옥수동, 옥수역에 그 표지석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